오늘은 그동안 일본 열도의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특히 동일본 대지진과 난가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 및 그 공포와 예언가들의 예언들을 곁들여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열도가 왜 끊임없이 흔들리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지구의 껍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표면은 마치 깨진 달걀 껍데기처럼 여러 개의 거대한 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판들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센티미터씩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일본은 불행하게도,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4개의 거대한 판이 만나는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그리고 필리핀해판. 이 네 거대한 판이 일본 열도 아래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부딪히며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특히 태평양판은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일본 열도 아래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바다 밑으로 침강하면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판들이 서로 맞닿은 경계면은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판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위쪽 판을 끌어당기고 쌓이고 쌓인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뚝 소리와 함께 판이 튕겨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 지진의 약 10%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10만 150년 주기로 규모 89급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지진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살리쿠 해역, 일본 동북부 해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해저 24km 깊이에서 지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규모 9.0에서 9.1의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일본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약 500km에 달하는 단층이 단 몇 분 만에 움직였습니다. 그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수만 배에 달했습니다. 도호쿠 지방 전역이 동쪽으로 10cm 이상 이동했고 지구 자전축이 1025cm가량 움직였습니다. 지구 전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해저판이 튕겨 올라가면서 그 위에 바닷물 수조톤이 한꺼번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거대한 파도의 벽이 만들어졌죠. 처음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그저 수면이 약간 높아졌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파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얕아지는 해저가 파도를 거대한 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지진 발생 후 약 30분, 첫 번째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습니다. 평균 10m, 최대 소상 높이 40.1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였습니다. 10층 아파트 높이의 물벽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육지를 삼켰습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는 쓰나미가 내륙으로 10km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해안가 마을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건물, 자동차, 배, 나무,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이 검은 물결에 휩쓸려 갔습니다. 이와테현 미야코시에는 40.5m의 해일이 덮쳤습니다. 13층 건물 높이입니다. 쓰나미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대량의 모래와 바닷속 진흙, 항만 시설의 중유 등 여러 물질이 섞여 있었죠. 그것은 차라리 액체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끔찍합니다. 검은 벽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무엇인지 몰랐어요. 먼지 구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었어요. 소리가 굉음이 났어요. 천둥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3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도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워서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내려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의 거의 대부분은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래가 폐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고 각종 물질이 폐에 들어가 치명적 부상을 입혔습니다. 3월의 추운 날씨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해안가 도시들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와테현 야마다 정에서는 인구의 80%에 가까운 1만 5천 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는 실제 실종자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종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사망자 1만 5,897명, 실종자 2,534명. 하지만 이것은 직접 사망자만의 숫자입니다. 지진 관련 사망자는 3,52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쓰나미에 직접 휩쓸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피난 생활에서의 건강 악화와 과로 등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지진 발생 5년째에도 68명이 지진 관련 사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현에서는 지진 관련 사망자 수가 직접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주택 피해 전파 12만 1,996채, 반파 28만 2,920채, 피난민 최대 47만 명. 이 지진은 인류 역사상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액이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몽 같은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해안가에 위치한 이 원전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면서 냉각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원자로의 해결료는 계속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노심이 드러났고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국 노심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멜트다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폭발.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주민 16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전 반경 20km 내의 세계 지자체는 귀환 곤란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재난 대지진, 쓰나미, 원전 폭발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가장 큰 사회적 충격을 받았고 14년이 지난 현재도 수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직후 일본 전역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재해 발생 다음 날 현내에 559개소의 피난소가 개설되었으며 피난민 수는 10만 2,058명에 달했습니다. 피난민 수는 최대 32만 885명, 피난소 수는 최대 1,323개소였습니다. 체육관, 학교, 공공시설, 곳곳이 피난소가 되었습니다. 3월의 추운 날씨에 사람들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전기도 난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신 안치소에는 수천 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팔다리만 발견되어 신원은 확인되었으나 머리를 찾지 못해 사망자로 처리되지 못한 시체가 2016년 기준 171구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백에서 수천 가구가 동시에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적으로 주거가 제공되기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설주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호당 29.7제곱미터 약 9평, 제공기간 2년을 원칙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가설주택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총 길이 236km에 달하는 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최소 2m에서 최대 15m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그 길이는 총 432km에 달하며 현재 80%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약 1만 8천 가구의 택지가 해안에서 떨어진 고지대로 이전되거나 집안 공사를 했습니다.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약 3만 세대분의 공공주택이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새로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막대한 인프라 공사와 주거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아름다웠던 자연경관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방파제가 바다를 가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해안 지역은 바다가 곧 생업의 현장인데 방파제로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비단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업과도 직결되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향은 되돌아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기억하는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다음 재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 일본 중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까지 약 800km에 걸쳐 이어진 해저 협곡입니다. 이곳에서 10만 150년 주기로 규모 8에서 9급 지진이 발생해왔습니다. 마지막 대지진은 1946년이었습니다. 이미 79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2025년 1월 향후 30년 내로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에서 9 사이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75에서 82%로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은 더 직설적입니다. 향후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라는 건 난카이 대지진이 내일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상 피해는 동일본 대지진을 훨씬 넘어섭니다. 2025년 3월 일본 내각부 전문가 검토에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29만 8천 명이 사망하고 292조 3천억엔 약 2,742조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의 약 30배, 피해액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24년 8월 8일 미야자키현 앞바다 휴가나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며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주의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이 제도가 운용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상용품을 사재기했고 해안 지역 주민들은 피난 경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년 1월 13일에도 휴가나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 해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지진 발생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땅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한 예언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만화가 타츠키뇨. 그녀는 1999년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예지몽을 그린 만화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한 만화가의 망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만화에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어딘가에서 대재난이 일어나는 꿈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2021년 그녀는 2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완전판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 그녀는 일본과 필리핀의 사이 해저가 갈라지며 동일본 쓰나미의 3배에 달하는 초대형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여행 예약률이 급감하고 일부 항공편이 감편되었습니다. 2025년 7월 5일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도카라 열도에서 일본 기준 일상적인 규모인 5.4 규모의 지진 외에는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타츠키료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타너 스님. 그는 1970년대에 이미 일본 침몰을 예언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량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미래의 업보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라는 미국의 예언가도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며 머스트라는 단언적 표현을 썼습니다. 과학적으로 일본 침몰은 가능할까요? 지질학적으로 일본은 융기하는 지각의 한 부분이기에 땅이 높아질지언정 가라앉을 일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지적인 침강은 가능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도호쿠 지방은 동쪽으로 10cm 이상 이동했고 지반 침하도 발생했습니다. 만약 난카이 해구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면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의 북쪽과 중부,
남부 중 한 곳만 부서지면 규모 8.0 정도지만 북쪽과 남쪽이 동시에 부서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침몰은 단순한 SF 소설 주제가 아닙니다. 1973년 고마츠 사큐의 소설 일본 침몰은 4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는 6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영화 개봉 후 주가는 폭락했고 이민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일본 침몰은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갈까요? 첫째, 그들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비상용품이 있습니다. 물, 식량, 손전등, 라디오, 구급약.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합니다. 지진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학생들이 즉시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반사행동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해안가 곳곳에는 피난 경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쓰나미 대피 장소 화살표가 고지대를 가리킵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쓰나미 전승 및 재해, 기념비가 곳곳에 있어 주민의 쓰나미 인식이 높고 대피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쓰나미가 닥쳐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체념합니다. 시카타가나이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철학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 공동체를 믿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일본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합니다. 약탈이나 폭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로 돕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고베 대지진 후 5년이 지나도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생존자들 중 많은 이들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립니다. 바다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떱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불안해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거대한 불안 속에 있습니다.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아니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한반도와 1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지만 난카이 해구는 남해안과 800km, 가깝게는 700km 거리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한반도가 일본 열도에 끌려갔습니다. 동서 방향으로 3cm 정도 늘어났는데 땅은 기존 땅보다 약화되어 지진을 더 견디지 못하는 약한 땅으로 바뀌면서 지진 발생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주, 포항 등에서 큰 지진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일본 열도가 정말로 침몰한다면 일본 열도의 면적은 37만 7,91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이 통째로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앉은 일본 열도 부피만큼 바다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것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가 싸그리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거리상의 이유로 보트피플의 목적지는 대부분 한국일 것입니다. 일본이 침몰하면 불의 고리에 위치한 지역이나 지진대에 위치한 국가들도 위험해집니다. 전 세계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땅 위의 삶. 일본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오늘도 땅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발밑의 땅이 언제든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 공포를 안고도 일상을 지속하는 것. 일본 열도는 오늘도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부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게.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날, 다시 한번 거대한 비명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일까요? 10년 후일까요? 아니면 100년 후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본인들은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불의 고리 위에 선 나라 일본.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일본 열도와 지진, 그리고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